청주 삼순환로의 5개티였던 국동교차로가 모든 방향의 연결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눈앞에 길을 두고 한참을 돌아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챗 GPT 사이트를 베낀 유사 사이트가 줄지어 등장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제를 유도한 뒤 환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역방송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홀대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지난해 청주 외곽을 둥글게 잇는 삼순환로가 전면 개통했지만 불편함도 여전했습니다. 충청 내륙로와 만나는 국동교차로가 모든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4개 연결로가 완전히 개통되면서 반쪽 교차로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전면 개통한 41.8km의 청주 삼순환로. 도심 외곽을 크게 감싸는 세 번째 순환망이 완성되면서 이른바 청주 25분 생활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삼순환로와 충청 내륙로가 만나는 국동교차로는 그동안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교차로가 인접한 이체 형태로 설계되지 않아 삼순환로에서 증평이나 청주 율량동 방향으로 바로 갈아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눈앞에 목적지를 두고도 구성교차로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길이 뚫히지 않아서 구성리 방향에서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길하고 옛날 구길로 다녔습니다, 차들이. 근데 지금 개통이 되는 바람에 이제 편안하게 바로 직진해서 들어오니까. 청주 삼순환로와 충청 내륙로를 잇는 국동교차로의 연결로 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정식 개통했습니다. 4개의 연결로를 완성하는 데만 무려 8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증평과 청주, 보은 등 어느 방향이든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율량동 상리교차로와 용정동 용정교차로 사이의 이동거리는 3km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7분가량 단축됩니다. 삼순환로가 제 기능을 다하면서 청주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완전 개통한 제3순환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25분 생활권대를 더 앞당기는. 청주시는 교통망 개선을 위해 내년 4월 석곡사거리와 척북 삼거리 간 도로를 개설하고 11월에는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교통대화의 통합 무산 위기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통합은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고 총장은 어제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이번 반대 투표 결과는 통합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글로컬 대학 선정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통합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 총장은 자신의 사퇴 시기와 절차는 구성원 합의에 맡기겠다고 제안해 사실상 사퇴 수습 이후로 거취를 미뤘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고창섭 총장을 향해 조건 없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고 총장이 보낸 서한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건부 사직이나 재협상 선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대학 구성원의 뜻이 모인다면 글로컬 대학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혼란과 위기를 자초한 고 총장이 그 추진 주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업무나 과제 때문에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갔다가 엉뚱한 유사 사이트에 돈만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로고부터 화면 구성까지 공식 사이트와 비슷해 속기 쉬운데 뒤늦게 알아채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지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생성형 AI인 챗 GPT를 검색해봤습니다. 공식 사이트 아래
비슷한 이름과 화면 구성을 한 사이트가 여러 개 노출됩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챗GPT 개발사 로고와 초기 화면도 흡사한 유사 사이트입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런 식으로 검색해 들어간 사이트에서 1년치 구독료를 결제했습니다.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뒤 유료 결제를 했지만 이후 답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엉뚱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공식 챗GPT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정지돼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소비자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건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 잘못 가입을 한 건가? 너 뭐 챗GPT 맞니? 이런 식으로 뭐 질문도 해보고. 이처럼 유사 사이트에 속아 가입하거나 구독료를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는 지난해부터 국내에 접수된 것만 37건. 대부분 챗GPT 관련 피해였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관련도 3건 접수됐습니다. 고객센터와 연결이 어렵거나 연결되더라도 이용 이력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신이 10번 이상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답을 받았다, 이용을 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 국내에선 이런 사이트가 신고될 때마다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단기간 운영한 뒤 사라졌다 도메인만 바꿔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명 포털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칭 사이트들은 공식 사이트보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식 사이트들은 할인을 하거나 기간을 한정해서 반짝 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셔서. 일부 유사 사이트는 악성 코드 감염이나 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영동군이 내년 상반기에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군의회에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수동 영동군 의원은 오늘 군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215억 원을 한 번에 지출하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회성 지원 탓에 다른 필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신중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옥천군이 전입장려금 지원을 일시 중단합니다. 옥천군은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전입축하금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입자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충북 도립대학생이 전입하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옥천군은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묻지마 삭감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김종철 후보자는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역방송 예산 삭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중소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에는 매년 250억을 준 거예요. 국악방송에는 37억을 주고 지역방송에는 1.5억을 주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 후보자는 지역방송 지원은 공적 책무라며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중소방송들을 어떤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는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국회 밖에서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장외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노조는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해 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며 원안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방송은 각 지역의 공공장 형성과 지역 권력 감시의 보루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번과 같은 묻지마 삭감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방미통일을 구성할 때 위원 7명 가운데 최소 1명은 반드시 지역 방송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로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방송국 직원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자신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이라고 속인 뒤 협찬 물품을 싸게 사서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6명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방송국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었으며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 때문에 청주시가 준비한 눈썰 매장 개장이 연기됐습니다. 청주시는 요즘 기온으로는 인공눈 제설이 불가능하고 눈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슬로프 안전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오는 20일 예정이던 생명누리공원의 눈썰 매장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현재로선 개장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충주 화록동굴의 양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처음으로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어제 시의회와 산림청, 화록동굴 운영사 등과 함께 공식 회의를 열고 화록동굴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간 47만 명이 찾는 화록동굴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장 문을 닫는 상황은 피했지만 행정 대집행을 둘러싼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